60세 퇴직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를 줄 알았다. 오랜 시간 회사를 위해 몸을 바쳤으니 이제는 좀 편하게 쉬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첫 달은 좋았다. 평생 못 봤던 TV 드라마도 정주행하고 아침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여유를 즐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안감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통장은 줄어들고 주변 친구들은 여전히 일하고 있었다. 나만 이렇게 손 놓고 있어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내의 말 한마디가 결정적이었다. 당신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거야? 그 말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혔다. 은퇴 후 삶을 꿈꿨지만 결국 다시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이력서를 쓰고 있었다. 그런데 60세라는 나이는 생각보다 벽이 높았다. 퇴직 후 다시 취업, 현실의 벽에 부딪히다. 나이가 많아서 안 됩니다. 면접 볼 때마다 이 말을 듣는 순간마다 가슴이 내려앉았다. 경력도 있고 성실함도 자신 있지만 회사들은 60세라는 숫자만 보고 판단했다. 40년 넘게 일한 경험이 쓸모없는 게 된 것 같았다. 퇴직 후 다시 일을 찾는 과정에서 겪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나이의 벽. 과거에는 경험이 중요했다. 하지만 지금은 젊은 인재를 선호한다. 60세가 넘으면 아무리 경력이 좋아도 면접 기회조차 얻기 힘들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 2030대 때처럼 체력이 남아돌지 않는다. 현장직으로 다시 취업하려 해도 몸이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다. 급여가 반토막. 퇴직 전 받던 월급의 반도 안 되는 연봉을 제한받는다.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받아들여야 하지만 자존심이 상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제는 퇴직 후 삶에 대해 현실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단순히 쉬면서 편히 살겠다는 생각만으로는 노후를 제대로 보낼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퇴직 후 이렇게 준비해야 한다. 사례 1 한 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마라. 마이너스 퇴직 후 정서적 안정이 먼저다. 60세에 퇴직한 어씨는 공장장으로 오랜 시간 일해왔다. 퇴직 후 바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움직였지만 몇 번의 실패 끝에 스스로를 더 초조하게 만들었다. 그러던 중 한 은퇴 전문가가 이런 조언을 했다. 퇴직 후 한 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쉬세요. 그리고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어씨는 이 말을 듣고 한 달 동안 여행도 다녀오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고민했다. 결국 그는 기존의 공장장 경험을 살려 컨설팅 업무를 시작했고 기업 교육 강사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 퇴직 후 조급해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방향을 정해야 한다. 사례 2 퇴직 전부터 준비하라. 마이너스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다. B씨는 59세가 되자마자 퇴직 후를 대비해 요리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취미였지만 점점 실력이 늘어가면서 이걸 직업으로 삼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퇴직 후 그는 작은 분식집을 차렸다. 젊은 시절과는 다르게 부담 없는 가게 운영을 목표로 했고 덕분에 고객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안정적인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다. 퇴직 후 바로 일자리를 찾으려면 미리 준비된 기술이 있어야 한다. 50대 후반부터 조금씩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례 3 주변 사람들과 연결하라. 마이너스 인맥을 활용해야 한다. C씨는 퇴직 후 혼자 지내다가 우울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래전 회사 동료에게 연락이 왔다. 형님, 혹시 시간 있으면 저희 회사에서 자문 역할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해서 그는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고 기존의 경험을 살려 적절한 보수를 받으며 일할 수 있게 되었다. 인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들과의 연결을 통해 뜻밖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퇴직 후 삶, 현실을 직시하고 준비하라. 60세 이후의 삶은 한 번의 은퇴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삶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나뉘게 된다. 퇴직 후 바로 재취업을 고려하기보다는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퇴직 전부터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면 뜻밖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퇴직 후에도 삶은 계속된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찾아오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벼랑 끝 같은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 60세 공장장 퇴직 후 6개월 만에 재취업 전쟁. 현실은 지옥. 퇴직 후 생존 전략. 당신은 준비되어 있는가? 60세가 되면 우리는 퇴직이라는 거대한 변곡점을 맞이한다. 평생을 몸담았던 직장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데 막상 현실은 기대와는 전혀 다르다. 일단 한 달 정도는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많은 이들이 경제적 불안과 무력감에 휩싸인다. 이제 뭐 하지? 이 질문 앞에서 고민하는 60대들이 많다. 막연히 이제 쉬어야지라고 생각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후회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문제는 단순한 생활비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일하는 동안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과 가치를 인정받았지만 퇴직 후에는 그마저도 사라진다. 오늘은 퇴직 후 6개월이 지나면 벌어지는 현실을 직시하고 은퇴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 1. 퇴직 후 6개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많은 사람이 퇴직 후 첫 6개월 동안 겪는 문제는 놀랍도록 비슷하다. 금전적인 불안감이 엄습한다. 현역 시절 받던 월급이 끊긴다. 퇴직금이 들어오긴 하지만 이걸로 평생을 버틸 수 있을까? 국민연금은 아직 나오려면 몇 년이 더 필요하다. 현실 체크. 은퇴 후 생활비는 대체적으로 월 20만 300만 원이 필요하다. 연금 외에 추가 수입이 없으면 10년 이내에 퇴직금이 바닥날 가능성이 크다. 공무원 연금이나 기업 임원의 경우를 제외하면 퇴직 후 연금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다. 연금 받으면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현실은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하다. 따라서 은퇴 후에도 어떤 형태로든 수익을 만들어야 한다. 내가 쓸모 없어졌다는 심리적 충격이 온다. 일을 하던 시절에는 사회에서 인정받고 누군가 나를 필요로 했다. 그러나 퇴직 후에는 연락 오는 사람이 줄어든다. 퇴직하고 나니 아무도 날 찾지 않더라. 이건 많은 퇴직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현상이다. 주변에서는 이제 쉬면서 편하게 살아라라고 하지만 막상 집에만 있으면 소속감을 잃고 무기력해진다. 심리적 변화. 처음에는 자유로움을 즐기지만 시간이 지나면 무료함이 찾아온다. 직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실력이 하루아침에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가족과의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아내, 당신 왜 하루 종일 집에 있어? 이 단계에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우울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다시 일하려고 해도 나이의 벽이 가로막는다. 퇴직 후 다시 일자리를 찾으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다. 우리 회사는 50대까지만 뽑아요. 죄송하지만 경력직보다 젊은 인력을 선호합니다. 60대에게 주어지는 일자리란 대부분 단순 노동이나 단기 계약직이 많다. 경력이 많아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기회조차 얻기 어려운 현실이다. 재취업의 현실. 60대는 정규직 취업이 거의 불가능하다. 임금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원하던 직무와 다른 일을 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2. 퇴직 후에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렇게 대비하라. 퇴직 후 첫 6개월이 중요하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남은 3040년이 달라질 수 있다. 퇴직 전부터 준비해야 한다. 제2의 직업 만들기. 퇴직 후 바로 재취업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 예시 58세에 미리 준비한 K씨. K씨는 58세부터 온라인 마케팅을 배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취미였지만 점점 실력이 쌓이면서 블로그와 유튜브로 수익을 내기 시작했다. 퇴직 후 그는 기존의 경험을 살려 기업 대상 마케팅 컨설팅을 진행했고 현재 연금 외에도 월 200만 원 이상의 추가 수익을 올리고 있다. 실천법. 퇴직 전 관심 있는 분야를 찾아 최소 23년간 배운다. 온라인 수익 창출, 강의, 자문 등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을 모색한다. 현재 직무를 살릴 수 있는 프리랜서 활동을 고민해본다. 네트워크를 유지하라. 인맥이 돈이다. 60세 이후에는 새로운 인맥을 만들기가 어렵다. 기존의 회사 동료, 친구들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시 퇴직 후 인맥을 활용한 L씨.
L씨는 퇴직 후에도 동료들과 연락을 유지했다. 어느 날 후배가 연락을 해왔다. 선배님, 저희 회사에서 컨설팅 해주실 수 있나요? 그렇게 해서 L씨는 퇴직 후에도 월 100만 원씩 자문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실천법. 정기적으로 동료, 후배들과 연락을 유지하라. 과거의 경력을 살릴 수 있는 프리랜서 기회를 모색하라. 지출 구조를 바꿔라. 적게 써도 행복한 삶을 설계하라. 퇴직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소비 패턴을 바꾸는 것이다.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예시 소비 구조를 바꿔 성공한 제이씨. 제이씨는 퇴직 후 외식비를 70% 줄이고 교통비 절감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또한 쓸데없는 정기 구독 서비스를 해지하면서 한 달에 50만 원 이상의 생활비를 절감했다. 실천법.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를 정리한다. 소비보다는 경험과 인간관계에 투자한다. 작은 비용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설계한다. 결론 퇴직 후 6개월, 당신은 준비되어 있는가? 퇴직 후에도 경제적 수입이 필요하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퇴직 전에 미리 준비하라. 인맥을 유지하며 기회를 놓치지 마라. 소비 패턴을 바꿔 적게 써도 행복한 삶을 만들어라. 퇴직 후 지옥이냐, 새로운 기회냐는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에서 나온다.